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이런저런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논평들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한 언론사의 외부기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치학자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의미를 더한 내용을 아주 관심 있게 잘 읽었습니다.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도시와 인근 지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런 아주 여러분들 다른 그런 대도시 외의 근역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역 지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3,100여 개 정도의 카운티 가운데서도 3,000개 이상이 승리했는데, 그 3,000개 이상이 대부분 대도시와 외곽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미국의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정치학자가 특별하게 본 것은 두 가지를 들었네요. 하나는 미국에서 역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미국 전체 득표율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2004년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때가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공화당 후보의 미국 전역의 득표율이 높았던 거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거의 예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 전역의 전체 득표율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둔 아주 예외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제 그 정치학자분이 지적한 한 가지 포인트고, 다른 하나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통적으로 근로자들하고 미국 내의 소수 인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근로자나 미국 내 소수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트럼프 후보에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이 컸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정치학자의 논평 가운데 아주 특이한 거는 생애 첫 투표자, 그러니까 투표를 처음 해본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수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생애 첫 투표자 가운데서 2020년 선거 같은 대선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보다도 32%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근데 2024년도에는 트럼프 후보,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생애 첫 투표자 가운데서 13% 정도가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 처음 투표하는 사람,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이민자들이 급증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정치학자의 논평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학자의 견해는 첫 번째가 미국 전역의 전체 득표율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과 생애 첫 투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비백인들이 많을 건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공화당 후보에게 13%의 표를 더 줬다는 것은, 그것은 미국의 선거 역사상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것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거판도 자체가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네요.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 이 지적을 보고 있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생애 첫 투표자의 대부분은 20대일 거고 생애 첫 투표자의 아주 적은 부분도 대개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처음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트럼프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보다 13% 정도 더 표를 준 것은 그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치학자는 여러분들 언급 안 했지만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민주당이 대중들의 진짜 바람이나 소망을 너무나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수를 잠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의 엘리트, 특히 이제 고학력 도시권에 여러분들 거주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보통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본인들의 지적 허영이나 본인들의 어떤 신념에 기반을 두고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 올바름, PC 운동 같은 부분을 지나치게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역효과가 이번에 단단히 일어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 굉장히 모호했던 11월 6일 날, 11월 5일 날 선거가 치러지고 11월 6일 날 여러분 오전에 선거 결과가 굉장히 모호했던 그때 뉴욕타임스가 좌측 상단에 여러분들 게재했던 그 기사의 제목은 이번 민주당 대패를 설명하고 또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엘리트가 선택한 미국호의 진로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들이 어떤 종류의 불쾌함이라든지 또 이 거부감을 느꼈느냐 하는 부분을 그냥 고백하듯이 자백하듯이 뉴욕타임스가 그냥 털어놓은 거거든요. 엘리트들이 선택한 미국호의 방향, 미국의 엘리트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미국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노선에 대해서 도시에 살지 않는 크게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이 여러분들 뉴욕타임스가 일성으로 해리스 후보의 패배가 여러분들 짙어지니까 내걸었던 그런 기사거든요.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겉멋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정당은 정권 쟁취를 통해 가지고 다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능, 기본적인 역할, 기본적인 사명을 민주당이 이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거죠. 선거가 공정하고 선거가 살아있어야 이렇게 대중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한 선택 과정이 여러분 많이 훼손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